네, 증거 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증거는 갑 71호증부터 74호증까지 되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 중에 국회 봉쇄 및 침입과 관련된 부분 서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인데요. 71호증의 1, 2 국회 본관 지하 1층 CCTV 영상입니다. 계엄의 해제 요구 의결이 이루어진 직후인 12월 4일 01시 06분 49초부터 5분 48초 동안 계엄군에 의해서 국회 본관 지하 1층이 단전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영상입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하 1층 기도실 앞에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사무처 직원이 와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계엄군이 분전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1시 6분경 분전함을 열고 일반 조명 차단기, 비상 조명 차단기를 연속으로 내려서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다음 71호증의 2 CCTV 영상입니다. 여기는 정곽회라고 그 불교 모임 있는 방 앞에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면 분전함 근처에서 화면 왼쪽 상단에서부터 계엄군이 지하 1층 분전함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두리번거리면서 분전함을 찾다가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화면 우측에 위치한 분전함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군인들을 뒤따라와서 확인을 했고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에 자리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차단한 결과 1시 6분 49초부터 1시 12분 47초까지 5분 48초 동안 계엄군에 의해서 국회 본관 지하 1층이 단전됐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왼쪽 상단에서부터 계엄군이 플래시를 켜고 분전함으로 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1시 13분경에 분전함으로 돌아와서 차단기를 다시 올리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갑자 73호증의 1 국조특위 회의록입니다. 2025년 2월 21일자 예, 영상은 생략하고 우선 35쪽에 합동참모본부 전 계엄과장 권영환의 진술입니다. 계엄 포고문을 작성하려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이 필요한데 이 당시 대통령 서명이 담긴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다음 특전사 1공수 여단장 이상현의 증언입니다. 39 내지 40쪽에 곽종근 사령관이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곽 사령관이 대통령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말씀했다. 라고 했고 상급자의 지시에 복명복창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자 곽 사령관이 응이라고 하고 끄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다음 97쪽에 곽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특전사 요원, 인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 39쪽, 40쪽에 1공수여단 작전 참모로 있었던 안효영의 증언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이상현 여단장과 같은 차량에 있었고 곽 사령관이 여단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자신을 포함해서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66쪽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호의 증언 내용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12월 4일 00시 30분경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게 집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다음 85쪽, 86쪽입니다.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 있던 구민회의 증언입니다.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를 체포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자신이 김대우가 불러준다는 명단을 메모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한 무렵에는 김대호 수사단장이 체포조로 나간 현장 수사관들에게 그룹 통화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다음 129쪽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의 증언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12월 3일 11시 밤 11시 30분경 B1 벙커로 가서 50여 명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134, 135쪽 1공수여단 1특전대대장 김영기 대령의 증언입니다. 예단장으로부터 12월 4일 00시 30분 담을 넘어가라는 임무, 그리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은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호증은 72호증 일부하고 74호증은 저희 6차 변론기일의 증언으로 나왔던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에 대한 반박 증거입니다. 우선 갑제 72호증의 1, 2월 19일자 SBS 뉴스 취재 영상입니다.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단어를 당시 들은 바 없고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가 국회의원에 관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영상을 보시면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출동한 특수임무단 지휘부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입수해서 보도한 건데요. 여기에 김현태 단장이 12월 3일 밤 11시 46분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다. 진입 시도하는 의원이 있을 듯하다. 문 차단 우선을 지시하고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진입을 차단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보도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U707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입니다. 707 특수임무단 지휘부가 참여했던 이 대화방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6분 본회의장을 막는 게 우선이란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입 차단 막고라고 덧붙입니다. 본회의장 의원 진입 차단이란 지시로 분명하게 읽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 단장은 지난 6일 증인으로 출석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선 당시 봉쇄 지시를 받았다며 그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 707 특임단 대화방엔 요원이 아닌 의원이라고 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이라고 썼는데 헌재 증언 땐 다른 얘기를 한 셈입니다. 또 김 단장은 헌재에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150명의 의미는 계엄 이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언급했던 김 단장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 정족수를 뜻하는 150명의 의미는 몰랐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다음 74호증의 6 보도 영상입니다. 앞에 보도가 나간 후에 해당 언론사에서 김현태 본인을 취재한 결과 이 텔레그램 대화방이 자신이 실제 운영한 대화방이 맞고 당시 국회의원 진입을 막으라고 대화방에서 지시한 것은 그 국회로 출동하는 헬기 안에서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대화방에 그대로 적어둔 것이 맞다고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6분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특임단 지휘부 약 30명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때는 김 단장이 헬기에 있었고 국회 착륙 3분 전이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지시에 대해 SBS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기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23시 33분에 전화를 받으면서 거기서 말씀하신 거를 까먹지 않으려고 복명 차원에서 이제 그 방에 남긴 건데 다만 의원 차단 지시를 대화방에 공유한 건 맞지만 헬기에서 복명했던 내용은 SBS 보도 전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뒤에 텔레그램 방에 보시면 제가 내부에 진입하지 말고 외곽 공세만 하자 이렇게 남기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본연에 처음 출발할 때 받은 임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생각나서 일단 뭐 봉사한 다음에 전화하면 또 지침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예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헬기에서 자신이 받아서 내린 명령을 그동안 잊고 있었다는 주장인 건데 의원 진입 차단을 안 했다 해도 계엄군의 출동 목적과 관련해 의원에 대한 지시가 실제했다는 점은 그날의 진실 규명에 중요해 보입니다. 김 단장은 3일 밤 11시 30분엔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이란 지시도 대화방에 공유했는데 이 역시 헬기 이동 중 받은 사령관의 전화 지시를 옮겨 적은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다음 74호증의 8 영상입니다. 이 앞서 보셨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용 중에 이 특임단이 1차로는 국회의사당, 2차로는 국회의원회관을 봉쇄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분석 보도한 취재 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띄운 티맵 지도 사진입니다. 올린 시각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3분, 계엄이 선포된 지 약 20분 뒤였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2, 43분에 티맵으로 제가 임무를 줬고 한 개 지역대, 3지역대는 의원회관을 봉쇄하는 임무를 줬고 나머지 3개 지역대, 1, 7, 9지역대 73명으로 제가 본회장을 봉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티맵 지도 사진이 대화방에 공유된 시간과 일치합니다. 또 김 단장의 증언대로 707 특임단의 5개 지역대 가운데 1지역대가 국회의사당 앞면, 7구지역대가 옆면과 뒷면, 그리고 3지역대가 의원회관을 맞는 걸로 지도 사진엔 그려져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분석해보면 1차로 의사당, 2차로 의원회관을 봉쇄하는 작전으로 파악됩니다. 김 단장은 이어 밤 11시 30분엔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 완료되면 보고하라는 지침을, 그리고 11시 31분엔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세력 차단이란 지침을 잇따라 내렸고 특히 11시 46분에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 지침을 내린 걸로 확인됩니다. 11시 49분 6대의 헬기 중 1번기가 국회에 착륙한 사실도 대화방엔 기록돼 있습니다. 11시 49분에 1번기가 내렸습니다. 이 대화방에 따르면 707 특임단은 1차로 97명을, 2차로 96명을 동원했습니다. 특임단은 100명 안팎으로 3차 투입까지 준비했지만 계엄이 해제되면서 출동은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네, 다음 갑 74호증의 2 영상입니다. 2월 22일자 MBC 뉴스 영상인데 이 배상계엄 직후 국회에 투입되었던 707 특임단 대원들에게 전시에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의 개봉을 승인한다는 지휘부의 텔레그램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6차 변론길에서 증언하기를 실탄 사용이 테러 상황에 한정되어 있고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이 증언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당일 특전사 707 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국회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가던 밤 11시 30분 김현태 특임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란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입니다. 16분 뒤 이번엔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고 적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임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1시 49분 국회에 3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란 메시지가 뜹니다. 현장에 가져온 비엘탄을 개봉해 즉시 사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비엘탄은 전시의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탄약 휴대량을 뜻합니다. 이날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 대원은 모두 197명. 이들이 가져온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3,300여 발에 달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그동안 실탄 사용은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며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을 하진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탄 가져갔던 거는 국회에 도착하셔가지고 본청 좌측면 한 곳에 쌓아두고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갑제 74호증의 4 영상입니다. 김현태 증인은 지난번 증언에서 국회에 저격수 배치 실탄 무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단어를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12월 9일 날 김현태 단장이 했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12월 18일 군검찰 조사 당시의 내용 즉 부대원들이 지휘통제실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사령관 지시가 들렸다는 말을 전했고 여기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증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보도 내용 보시겠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탄핵 심판에 나와 저격수 배치와 실탄 무장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사실도 없죠? 없습니다. 이런 단호한 답변과 달리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땐 저격수가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격수도 자기가 저격수이기 때문에 저격총을 가져가는 것이지 탄통 안에도 저격수 탄은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18일 군검찰 조사에서도 김 단장은 저격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군인을 특정하며 저 대원은 주특기가 저격수라며 소지하고 있는 총이 소총이 아니라 저격총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김 단장은 헌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부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 조사에선 부대원들이 지휘통제실 마이크가 켜져 있어 사령관의 지시가 들렸다는 말을 전했고 여기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단장이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원 진입 차단을 지시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대화방도 공개됐습니다. 김 단장 측은 본회의장 막는 것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등은 사령관의 지시를 복명하는 차원에서 글을 남긴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김 단장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나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갑제 74호증의 1 2025년 2월 17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취지는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안에 있던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을 여기서 확인이 되는데요. 707 특임대원들이 수갑 대용으로 쓰이는 수갑형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 후문을 봉쇄하는 용도로는 케이블 타이가 아닌 청테이프로 감아서 봉쇄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해당 사진을 보면 지난번 김현태 단장이 707 대원들이 휴대한 케이블 타이가 포방용이 아니고 문봉쇄용이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난 겁니까? 네. 피청구인 척 서정요지 진술하십시오.